네,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전 CBS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제 3대 특검이 모두 이번 주 내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뭐 남은 미진한 것들은 이제 경찰로 일단 이첩은 한 상태고 네. 국수본으로 그것과 별개로 2차 종합특검도 가느냐 마느냐 하는 와중에 남아있는 의문은 뭔가? 특히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건 뭔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주목해 보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우선 진짜 이게 오늘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궁금해하시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건희 씨는 몰랐다라는 게 지금 특검의 조사 결과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진짜 몰랐을까? 진짜야? 이런 얘기들을 온라인상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취재 좀 해보셨어요? 김현정인 건 어떻게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네. 어떻게 진짜 몰랐을까? 이런 중요한 일이면은 그 부부 사이라면 부인하고 상의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특검이 요목조목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다 조사해 보니까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요라고 발표하는 거 보고는 또 수긍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국민들이 여전히 의문을 갖고 계실 만한 지점은 이해가 됩니다. 예.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김건희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김건희가 몰랐다는 건 속아 웃을 일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또는 하세요. 김건희가 몰랐다는 특검의 발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노영희 변호사는 특검에서 김건희가 몰랐다고 설명했지만 납득이 안 된다.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노 변호사는 특검의 설명이 맞다 그러면 김건희랑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날 싸움을 했다더라고 하는데 계엄 당일 내지는 이제 구속 취소됐을 때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획이 다 있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계엄 당일 내지는 다음 날 화를 내고 싸웠어야지 왜 구속 취소된 날 싸우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노 변호사님의 의심이 그렇다는 거고 예. 이제 여러 가지 나 못 믿겠어 하는 분들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노영희 변호사의 멘트를 가지고 오신 건데 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사전에 알 수도 있었다고 보는 분들의 근거는 뭐예요? 그 노영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윤석열이 비상대권 얘기를 이제 정권 집권 초기부터 언급을 했고 네. 비상계엄 한다고 윤석열이 그 전부터 계속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정이나 추론이라는 얘기죠. 네, 네. 반면에 내란 특검에서는 2024년 8월부터 11월 사이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 다 조사를 했고 네. 통신 내역 확인했지만 김건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이 안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 보좌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모두 조사에 김건희 행적을 확인했으나 비상계엄 관련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점 고려해서 김건희가 비상계엄 관여한 의혹 사실 아닌 걸로 확인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게 다 휴대폰 포렌식까지 다 해서 다 그것까지 다 털어본 거예요? 통신조에 네. 연결하는 걸 다 봤다는 얘기인 거죠. 12월 3일 계엄 당일날의 행적들도 아주 꼼꼼히 조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취재해 보니까 김건희 씨가 12월 3일 오후에 6시 반쯤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 마칠 시간에 병원에 갔고 9시 반까지 3시간 정도 병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청담동 성형외과라고 했지만 어느 병원인지는 아직 어떤 문제로 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한남동 관저에서는 한 5분 정도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성형외과를 저녁 6시 반쯤에 간 행적이 확인이 됐다. 거기서 3시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구체적인 개인 진료 내용이니까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적법 절차를 지켰다 이런 입장인 걸로. 6시 반에 간 건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진료 끝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간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관저에 찾아온 행정관과 계엄 발표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 행정관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사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 강릉 황 씨 아시죠? 강릉 황 씨? 예. 그 아들. 그 아들 행정관. 이 행정관은 그 계엄이 해제되고 윤 전 대통령이 관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관저에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김건희 씨가 발표를 보면서 제정신인 거냐
아무도 모르게 저런 일을 벌이냐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들어온 윤석열과 큰 소리로 대판 싸웠다고 하고요. 또 4일 오후에도 또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4일 오후에도 예. 이런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일에 보좌했던 행정관이 그 부부 싸움, 네. 대판 싸웠다는 얘기, 제정신인 거냐 이제 이런 얘기 했다는 거하고 네. 성형외과 의사가 그날 이제 봤는데 내가 보기에 뭐 특별한 게 없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됐다는 얘기. 그 비상계엄 당일 저녁에서 새벽까지 윤 전 대통령이나 비서진 누구와도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간에서 주장하는 대로 김건희가 모를 리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동안 드러난 김건희의 성정으로 미루어 볼 때 어디선가 개입 또는 관여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화 기록이라도 나와야 되겠죠.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30분 가까이 지나도록 발표 안 하면은 왜 안 하냐고 전화를 했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누군가한테 네. 오야네 이거 빨리 10시 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그러니까 아니겠느냐. 뭐 윤 전 대통령이 연결이 안 되면은 비서진이라도 안 네, 했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국회에서 또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시간대에 연락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당일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전혀 없고 일반 휴대전화는 물론 비화폰으로 통화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진과도 연락한 게 없고요. 청문회에서 공개된 대로 조태용 국정원장과 메시지로 주고받은 게 전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대판 싸운 게 네. 계엄 직후에도 싸우고 네. 다음 날도 싸우고 그다음에 계엄 직후라는 게 예. 해제되고 들어온 새벽 5시쯤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싸우고 또 4일날 뭐 국무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날 또 저녁에 들어왔을 때도 또 싸우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가 된 날은 또 싸웠는데 그날 너 때문에 계획 다 망쳤어란 말 한 거고 그렇죠. 여러 번 싸운 거네요. 예. 계엄 후에. 예. 근데 일각에서는 네. 그 성형외과를 그날 저녁에 간 거, 3시간이나 머무른 거, 그게 혹시 알리바이 만들려고 일부러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초기부터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취재해 보셨어요? 근데 알리바이라는 게 네. 그 시간대에 현장에 없었다는 현장 부재 증명이잖아요. 예, 내란의 범죄 현장이 대통령실이고 예.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씨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관저에만 가만히 있어도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내란을 사전 모의해서 아는데 그 중요하고 긴박한 시간에 병원에 가서 3시간이나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음모론 알리바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패했을 때의 결과론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친위 쿠데타는 권력자가 자신의 부하인 군인들을 동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뭘 했다. 그건 뭐 음모론일이지. 사실 이 친위 쿠데타라는 게 거의 100%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 워낙 허술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참 다행이지요. 지금 보면 다행입니다만 얼마나 어설픈 계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해제가 된 거지. 어설프다는 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국회가 해제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네. 그 윤석열 뭐 김용현 여인영 다 나름 엘리트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시간차가 안 맞고 하면서 이제 안 됐던 것이지. 준비 자체는 뭐 심지어 이제 뭐 특검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뭐 서울법대 나온 물론 뭐 구술을 했다 그러지만은 김용현 뭐 육사 수석한 사람들 이러잖아요. 네네, 이런 네. 사람들이 모의하고 했던 것이지. 그게 타이밍이 안 맞고 뭐 내부에서 좀 뭔가 좀 지연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들어갈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계획 자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나름 탄탄하게 준비했던 거 아니겠냐. 그걸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허술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네.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김건희 씨는 내란 관련으로는 입건된 게 없는 거죠. 그리하여.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내란 관련해서는 조사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피의자로 입건할 단서가 나와야 입건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건 소환하건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없는 겁니다. 내란에 관련됐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서 소환 조사도 못했고요. 뭐 특검이 김건희 씨를 봐줄 이유는 1도 없으니까. 그럼요. 예, 예. 지금 특검의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요. 근데 비상계엄 사전 모의 과정에도 관여하거나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합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세 사람이 하잖아요. 네. 여인영은 23년 11월 6일 방첩사령관에 임명된 뒤에 모의에 가담하게 되고요. 네. 특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은 군 사령관들이 한남동 관제에서 모일 때도 김건희 씨는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검이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했기 때문에 뭐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대선은 다르잖아요. 네. 대선은 최대한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지만은 비상계엄은 극비리에 아주 소수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알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결행할 때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 김건희 씨가 할 수 있는 계엄에서는 뭐 군 부대 규모를 논의하겠습니까? 뭐 무슨 사실 서울의 소리 김명수 기자와 통해서 봤듯이 김건희 씨는 외부에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보안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보자면은 특수수사로 잔뼈 갈고 온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사진을 알렸겠냐? 부인도 못 믿었다. 그렇죠. 그리고 두 계엄에 사람이 대해서? 권력 다툼의 관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특검 관계자는 11월 30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행이 만나서 12월 3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12월 1일 김용현이 곽종건에게 비상대기 지시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 김건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네. 씨가 몰랐을 리가 없어라고 보시는 분들의 이제 네. 전제는 뭐냐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 인물은 김건희라는 인물에게 의지 안 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굉장히 다 의존적으로 했어라는 그 전제. 네. 그 전제 하에 보니까 근데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계엄을 상의 안 했을 리가 없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를 뭐 여러 각도로 조사를 했는데 네. 김건희와 나머지 다른 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온다거나 이런 데는 김건희 씨가 배석을 하고 하는데 네. 군 관계자들 올 때는 김건희 씨가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철저히 배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얘기 자체가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의지하고 김건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전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때는 김건희 씨가 관여하면은 일부 그냥 자기 민원 해결하는 이런 정도였잖아요. 내란의 규모에서 김건희 할 역할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 자,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의 그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럼 제 질문은 사실 그거였어요. 그러면 왜 사실 거의 모든 것을 다 같이 한 몸처럼 의논했던 그 부부가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과 의논하지 않았는가? 왜였을까?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보안 유지 잘 안 될 것 같다. 예. 그거 하나였을까요? 예. 왜라고 보십니까? 왜 이 부분은 공유 안 했을까? 친위 쿠데타라는 게 우리가 친위 쿠데타가 유신 선포가 친위 쿠데타잖아요. 예. 그런 게 극소수 순회번호만 알면 되는 내용들인 것이지 그걸 일일이 다 대선은 세를 넓혀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내 예. 부인이지만 예. 여기에 소식이 넘어가면 퍼질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 예. 첫 번째 그리고 이유.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네. 윤, 김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건 이미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특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종과 민비의 권력 다툼을 보는 사극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자주 많이 다퉜는데 그 정도 권력 다툼이었다? 부부가 영국 갔을 때도 이제 디올백 최재형 목사 건으로 대판 싸우고 나서 윤석열 혼자 총리 공간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특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예. 김건희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건 이제 추정이잖아요. 네. 특검 관계자에게 확인한 건데 김건희와 윤석열이 정책 관련해서 다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 사태 관련해서 김건희가 나선 적이 없다. 김건희가 나선 건 다 인사 문제였다. 한간에 놔두는 얘기는 김건희가 고집을 피우면 윤석열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답이 있다는 게 특검 관계자의 말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죠? 둘이 투쟁하는 거라는 겁니다. 둘이서 권력 싸움하는 관계지 애정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사랑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권력 투쟁의 관계로 정책 관련해서 특검은 봤다. 정책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개입되는 진술이나 증거가 정황은
없었다는 거죠.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는 네, 네. 붙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 계엄은 군을 통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건희는 권력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겠냐. 대선에서는 김건희가 기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 인사권 예. 5대5로 나누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지분이 생긴 거지만은 계엄이 되면은 김건희는 권력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겠냐.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와. 특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취재 내용은 굉장히 좀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 두 부부 그 부부가 상당히 사랑꾼이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철저한 권력 투쟁의 관계였다. 매번 권력을 놓고 싸운다는 얘기가 예. 뭐 심지어 뭐 그때도 제가 알겠습니다. 또 확인한 얘기로는 봉하마을 방문했을 때도 김건희 씨 입으로 직접 얘기했다 그럽니다. 매번 싸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아크로비스타 했을 때는 뭐 뛰어내리겠다 협박도 했었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갑니다. 네. 근데 왜 12월 3일이었느냐? 특검에서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뭐였냐면은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나서 정권 교체기 좀 네. 혼란할 때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12월 3일 이후에 뭐 CIA 국장인가요? 누구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데 만나면은 이 계획을 숨길 수는 없으니 그 전에 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 외에 다른 이유도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특검 수사 발표도 미국 방문이 그 조태용 이제 국정원장이 12월 4일 날 미국 가서 12월 4일 5일 날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로 예. 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가야 되니까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전화해서 방첩사를 도우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요 내용 외에 이제 확인한 거 이 D-Day라는 게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마지막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네. 세 사람이 12월 3일을 이제 D-Day로 확정을 하고 12월 1일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이제 비상대기를 명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월 3일로 정한 거는 그 이런 절차들을 12월 4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이 있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지되니까 그 전에 3일을 D-Day로 잡아서 이제 하려고 했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특검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들 추려주셨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풀렸던 건 뭐냐면 네, 그날이 평일이었어요. 예. 주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바람에 그런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재빨리 여의도에 모여서 해제 표결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위 쿠데타는 무위가 됐는데 예. 왜 국회의원들이 다 여의도에 모여 있는 평일을 택했지? 요 부분은 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추론하기로는 예. 금요일 오후에 다들 지역구가고 없을 때 하지 그러니까요. 왜 했느냐. 그 얘기는 비상계엄이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친위 쿠데타는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왜 택했냐. 예.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두환 쿠데타처럼 네. 군사 쿠데타면은 이게 실패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저런 걸 많이 고려하겠지만 네. 친위 쿠데타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사실 되게 적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건 실패할 일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은 빨리 체포를 해야 되니까 야 평일에 여의도에 다 모여 있을 때 해 이렇게 된 거다. 그 12월 4일 날 지금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지고 다 여의도에 근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그 24시, 5월 18일 0시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동시에 예비 금속에 나섰잖아요. 네. 당시에 신군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대중, 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 26명을 포함해서 2,699명을 불법 연행 체포했습니다. 김영삼 총재는 당시에 가택 연금했고요. 네.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은 국회를 봉쇄한 뒤에 주요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네. 여의도에 머무는 시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해제 표결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체포를 염두에 두면 평일이 용이했다. 그러니까 수거 명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500명 그렇죠. 수거한다. 이게 수거 대상 대부분이 있을 예. 때를 예. D-Day로 잡았다. 예. 이 내용은 근데 왜 특검이 그날 발표 안 했어요? 이건 이제 범죄 사실과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법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고려해서 요런 걸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정황이나 증거들이 예. 재판 과정에서 많이 공개될 거다. 예. 진술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특검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번 주에 다 3특검 다 끝납니다. 한번 그래도 남은 궁금증 중에 큰 것들 짚어주셨습니다. 권영철 전 CBS 대기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